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먼저 수식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수식과 함수는 항상 는과 더하기, 빼기 기호를 먼저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하든지 셀에서 입력을 해서 수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텍스트를 인수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인수를 지정을 하되 인수의 범위는 항상 콜론으로 지정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우리가 함수를 유형 2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 2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최종 점수랑 그 다음에 서해인의 전체 평균, 그 다음 전체 말하기 점수 평균, 일본어 점수, 듣기 점수 합계, 그 다음에 쓰기 점수의 평균, 이렇게 해서 라운드 함수랑 라운드 다운, 그 다음 카운트 if까지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산술식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때 출력 결과도 어떻게 바꿔라 라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형 01 여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 02 시트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최종 점수에 대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라는 곳을 보면 각 과목의 점수를 가중치와 곱한 것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와 sum product를 쓰라고 했는데 그 곱한 것의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sum product를 씁니다. sum product. 그 다음에 이 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이 있는데 소수점이 없는 값으로 나타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수점 자리를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중첩 함수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제일 바깥쪽에 내가 84.5라고 내가 값을 구한다. 그럼 얘는 sum product를 쓰기 때문에 sum product로 쓰기 이전에 우리는 라운드가 써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먼저 그 안에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셀을 구할 자리에 가서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운드 함수를 불러야겠죠. 자, 수학 삼각의 라운드 함수를 불러냅니다. 자, 불러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소수점 자리를 정리할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기에는 우리가 바로 소수점 넣는 게 아니라 sum product라는 얘를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커서를 딱 갖다 놓고 여기에 추가적인 함수를 불러내는 거라서 여기를 가시면 안 돼요. 에러 납니다. 라운드라고 있는 이름 상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함수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 sum product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라고 해놓고 알파벳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S가 있는 자리. 그죠? 자, 그래서 sum product 찾아갑니다. 아니면 여기서 간단하게 요 블럭 입혀서 sum product 요렇게 치셔도 빨리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um product 그러면은 수식 입력줄에 지금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sum product다 라는 굵은 표시로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마법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각 과목별로 점수를 가중치와 곱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array라고 있는 1번 자리에 과목에 대한 값을 먼저 줍니다. F4에서 H4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는 이제는 이 과목과 가중치 값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중치가 있는 자리.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가중치 50%에서 15%까지 했는데 서해인부터
김경희까지는 이 가중치를 같이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G2에서 I2까지의 셀은 절대 주소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에 F4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절대 주소가 바뀌어져요. 자, 바뀌어지고 아래 여기 보시면 는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값이 구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 누르시면 안 돼요. 왜? 지금 우리가 라운드 함수라는 그 애를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값을 구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키 누르시면 안 되고요.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라는 함수 이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라운드 함수 마법사로 되돌아와요. 자, 되돌아왔을 때 이제 나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는 소수점 자리에서 끝낼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0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운드 함수가 나와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1, 2, 3.567이다. 거기서 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할란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은 0의 자리입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양수로 1, 2,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왼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봐서는 그냥 정수에 해당되는 그런 값인데 플러스의 값인데 소수점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내가 잔돈을 받았는데 10원 이하로 끊어. 뭐 예를 들어 100원 이하로 끊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자릿수는 똑같아요. 첫 번째 소수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1, 2, 3 맞는데 얘는 마이너스 축으로 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라운드를 다시 한 번 더 쓰실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0이라고 값을 구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확인 눌러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 점수 다 구했다. 그러면 아래로 끌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가중치가 절대 주소로 썼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서혜인의 전체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말하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듣기, 쓰기 요 값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문제는 소수점 이하에 제일 가까운 정수로 표현을 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75.4445라고 돼 있으면 가장 가까운 정수 75가 가깝죠. 그죠? 0.4니까. 만약에 75.6이라고 하면 76에 가깝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t 그 다음 average 함수를 쓸 건데 이 자리에서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를 불러냅니다. 함수 마법사에 가서 또 여기서 int 하고 불러내죠. 자, int 확인 누른 다음에 이 int라는 애가 인티저라는 뜻에서 정수 타입으로 바꾸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수를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어떤 함수? average. 여기에 목록에 우리가 average를 쓴 게 있다면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행히 쓴 게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함수 추가, 그 다음 이 자리에 가서 average 이렇게 입력을 하고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불러냅니다. 자, 불러내서 이제는 서혜인의 과목 3개 말하기, 듣기, 쓰기를 블럭을 잡고요. 그 다음에 점수도 89.333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값이 89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때도 확인 누르지 마시고요. int로 와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확인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 말하기 점수의 평균입니다. 말하기, 그러니까 서혜인의 97점부터 김경희의 88점까지 이 값에 대해서, 이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자, 근데 여기서도 라운드 다운이라는 걸 썼습니다. 에브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83.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3.56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자, 근데 여기서 6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인데 83.56
해서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데 얘가 5 이상이면 반올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5하고 끝에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이란 얘는 내림이라는 그 소수점을 구하는 애구나. 반올림은 라운드예요. 그냥 반올림은. 근데 완전 올림은 라운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렇게 세 가지로 소수점을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일단 이 자리에 가서 함수를 불러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 자,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이라고 불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자, 함수 라운드 다운 불러낸 다음 그 안에 평균을 구한 함수를 부를 거예요. 그럼 중첩이니까 이름 상자에서 부르는 겁니다. 자, 에브리지 좀 전에 우리가 썼어요. 그죠? 여기 목록에 있네요. 얘를 클릭. 자, 그리고 나서 범위는 F4에서 F9번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자, 블럭을 잡았다. 그럼 평균이 이게 다다. 확인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라운드 다운 자리로 옵니다. 라운드 다운 수식 입력줄에서 라운드 다운을 클릭. 그 다음 넘버 디지트 요 자리에 자리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우리는 구하겠다. 자, 이렇게 구해 놓고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84.8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일본어 듣기 점수를 합계를 낸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일본어, 외국어에 보니까 영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일본어인 점수만 듣기에 합계를 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거 일본어만 뽑아오면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SUMIF라는 애를 쓰는 겁니다. SUMIF. 자, 라운드 함수 불러냅니다. 그 다음 일단 영어, 일본어 섞여 있는 데서 내가 골라낼 것만 먼저 불러낼 거예요. 자, 함수를 불러내겠습니다. 제일 먼저 라운드 함수를 불러내야 되겠죠? 라운드. 그 다음 함수 추가로 SUMIF라는 애를 불러내겠습니다. SUMIF. 자, 이렇게 불러내면 제일 먼저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한다. 그래서 range는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할 셀을 넣으랍니다. 우리는 영어, 일본어 섞여 있는데 뭘 고른다? 일본어를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 4번 셀부터 이 9번 셀에서 골라라. 뭐를 골라요? 한글은 항상 쌍따옴표 열고 닫으라 있습니다. 그죠? 일본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 합계를 구할 셀을 구해봐라. 자, 여기서는 일본어에 대해서 듣기 점수 합계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sum range에서는 듣기 점수에 대한 범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보세요. 함수를 나는 SUMIF 다 구했어 하고 합계를 딱 누르게 되면 지금 인수가 너무 작게 입력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왜 그래요? 그렇죠. 저는 함수를 중첩해서 부를 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데 눌러서 그래요. 그죠? 자, 이때는 어디로 간다?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자리에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여기선 소수점이 아니에요. 그죠? 자, 125. 자,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정수 타입에서 125면 제일 끝에 1의 자리에 5 이상이 되면 반올림을 하래요. 130으로. 그러면 소수점에서 왼쪽으로 간다. 그죠? 자, 그러니까 1의 자리기는 한데 소수점 반대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27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일반부 쓰기 점수에 대한 평균입니다. 평균. 자, 여기서는 함수를 SUMIF랑 일반부의 쓰기 점수니까
일반부의 쓰기 점수 합계에 일반부의 개수로 나누래요. 그래서 일반부의 개수는 count if가 알 거고 일반부 쓰기의 점수는 sum if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함수 마법사. 얘는 함수 안에 함수가 아니라 함수와 함수를 산술연산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sum if 기존에 썼으니까 여기 목록에 있어요.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목록에 보이면. 자, 일단은 일반부가 여기 부문에 있어요. 그러면 일반부를 고를 범위를 먼저 주고 그 다음 조건에 일반부만 골라내 봐라. 자, 그러면 일반부에 해당되는 점수는 어떤 거냐? 쓰기 점수의 평균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쓰기 점수에 대한 합계를 내서 그 다음 일반부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1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확인 꾹 누르면 안 돼요. 수식 입력줄에 맨 끝으로 가요. 맨 끝으로 가서 나누기. 이제는 또 한번 함수를 추가해야 됩니다. count if 개수 구할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count if 하게 되면 함수가 나오는데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범위 뭐 이상해요. 그 다음에 뭐 창이 이상하게 막 엉켰어요. 이러는데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제일 먼저 일반부가 있는 자리부터 골라줄 거예요. 일반부. 그러면 이렇게 또 창이 펼쳐집니다. 정상적으로. 자, 요 안에서 값을 우리는 어떤 걸 찾을 거다? 일반부만 찾을 거죠. 그러면 count 개수를 구해요. 조건에 맞는 거. 일반부에 맞는 그 개수는 4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식 결과 보니까 82.75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확인.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 함수와 관련된 함수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그 다음에 sum if, sum product 요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버리고 가장 가까운 최대 정수를 구하는 데는 int라는 함수를 쓴다 하는 거. 그 다음 라운드 함수를 쓸 때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수점 자릿수가 0보다 크면 그 지정된 소수 자릿수로 반올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작으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형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논리 함수를 어떻게 쓰면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트에 유형 3에 가면 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합격 여부라든지 외국어 우수자, 과랑 여부, 국어 등급 요 4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합격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독어, 영어 점수의 합계가 230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라고 표시를 한대요. 자, 여기서는 if랑 sum을 쓴다라고 했는데, 자, if의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조건식. 그래서 식의 값이 참이라면 두 번째 있는 이 값을 찍는 거고, 식의 값이 false라면 세 번째에 있는 이 값을 찍어야 된다 라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국어, 독어, 영어 점수 합계가 230이다 라는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세 개 다 합쳤는 값이 230보다 크거나 같은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맞다면은 합격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합격 여부. 자, 합격 여부에 제일 먼저 if 함수부터 불러내겠습니다. if 함수를 불러내서 자, 로지컬 테스트라는 이 자리에
이제는 합계라는 애를 불러서 합계를 구해봐 라고 시켜야겠죠. 그래서 sum 불러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국어, 독어, 영어 점수라 있습니다. 국어, 독어, 영어. 자, 그래서 얘가 아주 똑똑합니다. 그죠? 자기를 불러줬다고 지글지글거리면서 범위를 딱 선택을 했는데, 자, 이때 if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자, if로 돌아와서 합계에 구해진 이 값이 크거나 같은가? 230 이상이면 이라 했으니까요. 그죠? 230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래서 만약에 크거나 같다면 합격이라고 찍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찍을 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합계가 230 이상인가 봐요. 그죠? 합격. 그래서 아래로 끌기를 했을 때, 아, 여기 3명은 불합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AND 함수라는 걸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AND 함수는 여기 보시면 AND, or, not 이렇게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ND의 함수는 여기 주어진 인수의 값들이 전부 참이면 얘는 전부 참으로 주는 거고, 하나라도 false일 경우에는 얘는 false로 값을 줘요. 근데 or은 둘 중에 하나 또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다 참이거나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라고 나타내는 애예요. not은 참을 줬을 땐 거짓으로, 거짓을 줬을 땐 참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외국어 우수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독어 영어 점수가, 독어 점수도 80점 이상이고 영어도 80점 이상이라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빼기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어와 영어 점수가 둘 다 80 이상인가 이거를 알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if 안에 and 연산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if 불러내서 이제는 여기에 함수 추가 and 불러내야 되겠죠. 둘 다 참이냐 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자, and로 불러내면 제일 먼저 점수가 독어와 영어입니다. 그죠? 독어, 영어. 독어는 F3번. F3에 있는 셀의 값이 80 이상이냐 물어보고, 또 두 번째는 영어 점수가 8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둘 다 참이라면 if로 돌아와야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 if 돌아와서 둘 다 참이라면 나는 우수라고 찍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도 문자니까 빼기 기호를 쌍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아래로 끌기. 그러면 2명만 우수하네요. 그죠? 2명만 우수. 얘는 80인데 왜 안 될까요? 하나가 7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꽈랑 여부. 자, 꽈랑 여부도 여기는 5R이래요. 자, 국어, 독어, 영어 점수 중에 하나라도 70 미만이면 꽈락이다.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돌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 마법사 if 먼저 불러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름 상자에 가서 함수 추가, 그래서 or 함수를 불러내죠. 자, or를 불러내는데 여기서 국어, 독어, 영어 점수 3개를 다 비교하래요. 국어 점수가 70 미만이니까 70보다 작으면인 거죠. 70은 포함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독어 점수도 70 미만, 그 다음 영어 점수도 70 미만인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if 함수로 돌아오죠. 자,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참이면 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괄학이라고 놓고, 두 번째는 빈칸일 때는 쌍따옴표 그냥 닫고 많은 겁니다. 열고 닫고 중간에 빈칸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끌기 하면 3명이 꽈락이네요. 그죠?
네, 그 다음 국어 등급입니다. 국어 점수가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80 이상이면이 끝나는 게 아니라 80 이상 90 미만 사이 값을 나타낸다. 그죠? 자, 여기서는 국어 점수를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겠대요. 그래서 90 이상이라면 A이고, 그 다음에 89에서 80이라면 B라고 넣고, 그 다음 나머지는 C라고 표현을 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 1개, 2개, 3개죠. 그러니까 찍혀야 되는 값이 A, B, C 3개인 거죠. 자, 이럴 때는 if를 2번 써야 되는 거죠. if를 2번 써서 주어진 값이 90 이상이면 A,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는 또다시 if 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80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80 이상이면 B, 그렇지 않으면 모두 C라고 입력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if 함수를 불러냅니다. if 불러내서 제일 먼저 비교를 합니다. 국어 점수가 90 이상이면 이라 했으니까 국어 점수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A라고 넣을 거고, 이 자리에서 이제는 80일 때 B라고 찍는 거랑 C가 찍혀야 되잖아요. B, C. 지금 여기서 칸이 하나잖아요. 칸이 하나인데 B도 찍고 C도 찍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if를 한 번 더 불러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if 찍어냅니다. 꾹 눌렀습니다. 지금 쓰고 있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국어 점수가 이번에는 80 이상인가 물어보면 되죠. 80에서 89, 89는 어떻게 하나요? 생각할 필요 없죠. 왜? 90 이상에서는 앞에서 걸러줬기 때문에 지금은 80 이상인 것만 내가 걸러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B라고 찍고, 그것도 아니면 얘는 뭐라고 찍는다? A도 B도 아니니까 C라고 찍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키를 지금 여기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위에를 보시고 if의 조건식의 참, 거짓일 때, 그 다음 거짓일 때 조건식의 참, 거짓. 인수가 다 채워졌구나 확인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김휘중이란 사람은 C등급이다. 자, 그래서 채우기 해보면 C, B, C, A, A, B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다음은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트에는 아마 유형 4가 없을 겁니다. 유형 3까지만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뒤에 시트 하나를 추가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식을 입력을 한 후에 여러분들 PPT 자료에 있는 1번 성별부터 2번, 3번, 4번까지 저처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별은 if와 mid 함수를 써서 주민등록 번호 뒤에 그 숫자가 1이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렇게 한번 판단을 시켜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를 불러냅니다. if 불러내서 일단 주민등록 번호 빼기 뒤에 한 자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숫자로 세알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알이면 하이픈 뒤에 요 자리가 둘, 넷, 여섯, 8번째 자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번째 자리에 한 개의 글씨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mid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일단 주민번호가 있는 그 위치를 알려줘야겠죠. 자, 그래서 mid 함수를 불러내고요. 텍스트와 관련된 거니까 텍스트 범주 이렇게 찾아가서 mid, 그 다음에 텍스트 주민번호가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몇 번째, 8번째 자리에 몇 개만, 한 개만 난 필요하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한 개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if에 와서 조건으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1이라는 것만 갖고 왔으니까 이제는 같은가 물어봐야 되죠. 근데 주의할 거 있어요. 이럴 때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건 문자예요. 문자인데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숫자잖아요.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의 탈을 쓴 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같다. 요 1번이라고 뽑아놓은 요게 그러면 같은가? 뭐하고 같은가? 문자 1하고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숫자 1로만 주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얘가 그죠? 자, 그래서 쌍따옴표 열고 닫아서 1. 그래서 맞으면 얘는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출생. 주민등록번호 왼쪽에서 두 자리를 구하고 왼쪽에서 구하래요. 왼쪽에서. 자, 왼쪽에서 두 자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연생, 몇 년생 이거를 붙이라고 하네요. 그죠? 자, 여기서 %, 기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그 연결연산자라고 합니다. 연결연산자. 그래서 엑셀에서 수식 입력줄에 는 하고 나서 수식이 있다면 이 수식과 관련해서 상관없이 이 뒤에다 내가 문자를 연결시킬래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연산자 %를 써서 뒤에 연생이라는 글자를 붙여봐라. 자, 예를 들어 75년이다. 그럼 여기다 75년생, 78년생 이렇게 이제 붙이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자리에 가서 마찬가지 텍스트 함수를 불러내야 됩니다. 왼쪽에서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left 함수입니다. left. 왼쪽에서 어떤 글자? 주민등록번호 중에 몇 개를? 두 개만 뽑아. 자, 이렇게 두 개만 뽑았다. 그러면 이 뒤에 수식률줄 맨 끝에 가서 %, 열고 연생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그 다음 입사연도입니다. 자, 입사연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4번에 빼기 뒤에 0544, 0038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이 빼기 뒤에 두 자리를 구해내고 거기에다가 연 이렇게 붙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윤효진은 05년도 거. 그 다음에 김지영은 여기 2000년도니까 2005년, 2000년, 2008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이 뒤에 연도를 붙여라. 그러면 지금 이게 글자가 왼쪽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낑겨 있어요. 그죠? 가운데 끼어 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쓸 때 뭘 썼어요? 함수? 그렇죠. 미드 가운데. 자, 그래서 4번이 있는 자리 알려주고 그 4번 중에 셋째 자리에서 몇 개만? 두 개만 뽑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 뒤에는 뭘 붙인다? 연이라는 글자를 붙이겠대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 붙여요. 왜? 얘는 수식으로 이루어진 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입사연도의 함수에 가서 주로 최근에 사용한 거 봤더니 아까 조금 전에 썼어요. 우리가 미드. 그죠? 자, 미드 불러냅니다. 자, 4번이 있는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부터 몇 개만? 두 개만 뽑아. 자, 뽑았다면 얘를 뒤에 연이라고 붙여줘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사연도 해서 이렇게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사 형태. 자, 입사 형태는 4번에서 시작하는 문자가 K이면 공채,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이렇게 하겠대요. 자, 4번에 왼쪽에 C, K, B, K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문자를 하나 뽑아야 되니까 함수를 left 함수를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 left 함수에 4번 중에서 왼쪽에서 몇 개? 하나만 갖고 와. 자, 하나만 갖고 오는데 하나만 갖고 와 라고 봤더니 이게 끝이 아니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 사이에 if
if 이렇게 해주면 되죠. if. 자, 그래서 if 불러내고 함수 몹사를 땅 부르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if로 갈 수가 있어요. if를 처음 불러내고 left를 쓰셔도 되고, 중간에 내가 빼먹었다 다시 들어가서 함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left 함수에 이제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첫 문자는 뽑았어요. 첫 문자는 뽑았는데 K하고 같으냐, 같다면 공채,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이렇게 넣으라 하니까 if, 그래서 left로 뽑았는 이 값이 같은가 묻습니다. 텍스트 K라는 거랑 같으냐, 그래서 같다면 공채라고 넣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라고 넣어줘라 라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 이렇게 하면 일반부터 공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종류를 우리가 텍스트 함수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다 라고 하게 되면 left, right, mid, 얘들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 그 다음에 좀 쓴다 라고 하게 되면 lower하고 upper, 대소문자 구분해 주는 거, 대소문자로 변환해 주는 얘도 좀 쓰긴 하는데 그닥 여러분들이 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텍스트 함수에는 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슬라이드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신 다음에 지금 저랑 같이 했던 3번과 4번 그리고 유형 2번 요거를 완성을 하셔서 요번에는 과제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